저는 오늘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달리는 말처럼 뛰고 있었죠. 농협 창구 직원 한 명이 저에게 건넨 작은 쪽지 한 장. 그것이 제 목숨을 살린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그 글씨는 급하게 눌러 쓴 듯 삐뚤어졌는데 그 한 줄로 제가 72년 동안 버텨온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 옆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대기석 바로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훑는 차가운 공포.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농협 비상구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행동이 제 살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생각이었는지도요. 제 이름은 김정순, 올해 72입니다. 김포 전통시장에서 인절미를 빚어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제 목숨까지 넘겨줄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죽을 뻔했다 살아난 4월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뜹니다. 평생 떡을 하며 살아서인지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창문을 열면 기분 좋은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옵니다. 작은 방 한 칸, 낡은 부엌, 그리고 시장 옆으로 난 좁은 골목. 저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인절미를 만들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제는 혼자지만 제가 만든 떡을 기다리는 손님들 덕분에 매일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아들 준석이와 며느리 유진이는 차로 20분 거리 아파트에 삽니다. 결혼한 지 1년, 그동안 며느리는 정말 착했죠. 집안 청소도 해주고 관절에 좋다며 녹용도 사다 주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유진이 만나 웃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였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동안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 찾아왔고 전보다 훨씬 더 제 일거수일투족을 챙겼습니다. 그날 아침도 제가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유진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저도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건강 어떠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안부 정도였는데 오늘은 유난히 집요했습니다. 왜? 어디 아파 보였어? 아니요, 그냥. 일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건강 검진 한번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갑작스러운 배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 아, 어머니, 병원 가기 전에 농협도 잠깐 들르려고요. 순간 손에서 반죽 주걱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농협은 왜? 어머니, 통장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아서 위험하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평생 통장만큼은 남에게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금요일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묘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얘기를 하는 걸까? 마침 그때 30년 지기 친구 옥자가 떡을 사러 왔습니다. 정순아,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자꾸 마음에 걸려 멸치 볶듯 말이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금요일에 농협 같이 가자네. 통장 관리 도와준다면서 그 말을 들은 옥자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정순아, 절대 아무 서류나 도장 찍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우리 유진이가 왜 그러겠냐? 아니야. 내가 며느리 봤잖아. 너한테 얘기할 땐 웃는데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변하더라.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는 느낌. 설마 착각한 거겠지. 정순아, 내 말 명심해. 통장, 도장, 서류. 절대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 5억, 집값 10억, 모두 제 평생이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걸 혹시? 아니야. 유진이가 그러겠냐?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고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수요일, 유진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로 가게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비닐봉지에는 제가 먹는 녹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아직 남았는데. 또 드셔야죠. 어머니, 관절에 좋잖아요. 그 말투, 그 미소.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본능적인 느낌. 그리고 목요일 아침, 유진이가 사온 녹용을 먹은 뒤 머리가 띵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손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머리를 세게 흔들었지만 멍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옥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정순아, 너 지금 정말 이상해. 저는 그제야 불길함이 목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농협에 가는 날, 아침부터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유진이가 차를 몰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오늘 통장 정리해야죠. 차에 타자 유진이는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해요. 그 문자를 본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착? 누구한테? 제가 묻기도 전에 차는 농협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들어가서 번호표 뽑아둘게요. 유진이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농협 문을 여는 순간 얼굴로 차가운 공기가 스쳤습니다. 대기석 뒤편에 검은 양복 남자 2명, 둘 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그때 제가 마주한 3번 창구 직원. 그 직원이 제 앞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주기 전까지 저는 제가 어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3번 창구 앞에 앉았을 때
제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이 가쁘게 몰려왔습니다. 창구 직원 이름표에는 김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직원이었죠. 지은 씨는 통장을 컴퓨터 밑으로 넘겨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는 서류 뭉치를 들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사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뭔가 제 재산 관련 문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임, 대리, 관리 일체. 그때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급하게 돌아와 앉더니 통장을 제게 건네며 작은 쪽지 하나를 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려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이가 서류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여기 사인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서류 대신 통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눌러 쓴 글씨, 삐뚤삐뚤한 긴박함.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도망치라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제가 손으로 메모지를 움켜쥐는 동안 유진이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사인하시고 가셔야죠. 그때 창구 직원 김지은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가세요. 그리고 화장실 쪽을 눈짓했습니다. 제 등골로 전기가 훅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초고속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의심, 녹용을 먹고 난 뒤에 이상한 어지러움, 갑작스런 병원 예약, 농협에서 통장 정리, 금요일 오전 10시로 시간을 맞춘 것, 검은 양복 남자들의 시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화장실 좀. 어머니, 사인하고 가신다니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유진이 제 팔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창구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서류에 오류가 있어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유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 바로 뒤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유진이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불도저처럼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쿵! 문이 열리자마자 계단을 내려가며 뛰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유진의 고함. 저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쾅쾅 다리에 부딪혔고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구 1층, 뒷문, 쏟아지는 햇빛, 그저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큰 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 한 대가 마침 나타나자
마구 손을 흔들었습니다. 기사님, 김포시장. 빨리요, 빨리요, 제발. 기사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말도 묻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유진과 양복 남자들이 농협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바짝 숙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저 살아남고 싶어서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자의 가게로 들어가자 옥자는 제 얼굴을 보는 즉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정순아,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세상에 왜 이래?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옥자야, 나 죽을 뻔했어. 옥자가 제 팔을 끌고 가게 뒷방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천천히 숨부터 쉬고. 저는 농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털어놨습니다. 쪽지, 검은 양복, 유진의 행동, 창구 직원의 눈빛 그리고 도망친 순간 모두 말하고 나니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옥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유진. 저는 겁에 질려 바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옥자가 핸드폰을 집어들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절대 받지 마. 지금은 무조건 숨어야 돼. 하지만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도 몇 개는 화면에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왜 도망가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제가 예약해 둘게요. 그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 검사, 예약. 옥자가 이를 꽉 물었습니다. 정순아, 너 이 여자한테 당할 뻔했어. 무슨 말이야? 이거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야. 오늘 농협에서 난동 부렸다고 신고했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앞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김정순 할머니 계십니까? 할머니 며느리분이 실종 신고하셔서요. 경찰이었습니다. 옥자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실종은 무슨 실종이에요? 지금 은행에서 아니. 농협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경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농협에서 소란 피우고 갑자기 도망치셨다고. 난동, 치매, 도망. 제가 방금 겪은 일이 전부 뒤집혀 저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뒷방에서 입을 꼭 다물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세상. 옥자가 경찰을 돌려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아, 이제 진짜 큰일이야. 그 말이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지우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경찰이 돌아간 뒤 가게 뒷방에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만큼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다가는 정말로 내가 미친 사람이 된다. 저에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30년 지기 친구 옥자뿐이었고 그마저도 언제 휘말릴지 모르는 상황. 옥자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대로 있으면 너 정말 잡혀가. 유진이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옥자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보내려고 할지도 몰라. 그 말에 몸이 덜컥 굳었습니다. 옥자야, 내가 뭘 어쨌다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통장 때문이겠지. 내 재산 15억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입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친절했고 녹용에 섞어놓은 정체모를 약 때문에 제가 어지럽고 기억이 헷갈렸으며 농협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몰려는 흔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입을 열자 옥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이제는 믿어. 유진이는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아들 준석.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석아, 엄마야. 엄마 어디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침착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묘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석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유진이가. 엄마,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유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농협에서 난동 피우고 직원을 밀었다면서요? 그래서 도망갔다고. 뭐? 내가 난동을 피워? 요즘 엄마 깜빡깜빡하잖아요. 치매 검사 받아보라니까. 왜 그렇게 화내세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유진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엄마 멀쩡해. 정신 똑바. 엄마,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회사 일 힘들어요. 유진이까지 울면서 전화하고 엄마까지 이러면 제가 어떻게 버텨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서가 엄마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완전히 힘을 잃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자야. 제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들도 나 안 믿어. 옥자는 제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제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순아, 울지 마. 지금 울면 저 여자한테 지는 거야. 하지만 이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마저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한 곳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그칠 즈음 옥자가 물 한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어떻게? 농협 직원부터 찾아야지. 그 쪽지 준 사람. 순간 머릿속에서 메모지 글씨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그 글씨, 그 절박함, 그 눈빛, 그래, 그 직원, 그 사람만이 진실 알고 있을 거야. 옥자가 휴대폰으로 시장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번 창구 김지은 씨,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옛날부터 시장 상인들은 농협을 자주 봤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른 씨, 어제 농협에서 해고됐대. 뭐? 저와 옥자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줬다나? 농협에서도 난리였다고 하던데? 그러고 나서 지은 씨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겠대. 해고. 그것도 제가 받은 쪽지 때문. 제 심장이 또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옥자야 해고라니. 나 때문에? 아니야. 옥자가 손을 내리쳤습니다.
지은 씨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걸 들키니까 농협에서 잘라버린 거지. 그 말과 동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옥자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옥자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30대 여성, 말라 보이고 얼굴은 긴장과 피곤함으로 잔뜩 굳어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움켜쥔 사람. 바로 그 김지은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지은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 씨는 문을 닫자마자 바로 서류 봉투를 풀었습니다. 할머니, 유진 씨 그분, 그거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옥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지은 씨는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사람 첫 결혼도, 두 번째 결혼도 모두 1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끔찍한 사실들이 펼쳐졌습니다. 수면제 과다 투여, 보험금 8억, 치매 위조 진단서, 재산 이전, 모든 피해자가 70대 여성,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이름, 김정순, 저였습니다. 더는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커요. 유진 씨 혼자가 아니에요. 보험 조직이 그 뒤에 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두려움도 서러움도 모든 감정이 하나로 뭉치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옥자야, 나 이대로 못 죽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일 거야.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님을 모셔왔어요. 그때 옥자의 가게 뒷문이 열리고 경찰 복장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강력팀 강민호 형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들어선 순간 작은 뒷방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말투는 단단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상황은 이미 들었습니다. 창구 직원 김지은 씨가 2년 동안 추적해 온 자료도 모두 확인했고요. 2년. 그 말에 제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망치듯 쪽지를 건넨 건 그날이 첫날이 아니었어요. 전 3년 전 제 어머니를 그 조직에게 잃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도? 지은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근데 유진 씨가 제 오빠의 아내였어요. 결혼 1년 만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사고사 판정. 제 온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알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재산이 제법 있었고, 지은 씨의 목이 복받쳤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어머니가 죽고 유진 씨에게까지 버림받아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 아들에게 웃으며 살갑게 대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내민 서류는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록, 유사한 패턴의 사망 기록,
도장 위조 흔적, 금전 거래 흐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제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순 대상자. 그 아래 작게 보험금 8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형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민호 형사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유진 씨는 이 조직의 실무 담당입니다. 표적을 고르고 접근하고 심리적으로 잠식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역할이죠.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 녹용.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진 씨는 수면제를 소량씩 섞어서 장기간 투여한 뒤 혼란, 치매 증상을 유도합니다. 모든 게 한순간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어지러움, 기억이 끊기는 순간들, 이상할 정도로 친절해진 유진, 그녀의 밝은 미소 뒤에 독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는 가짜 의사, 보험 설계사, 법률 브로커까지 있습니다. 농협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넘기던 건 그 조직원을 통해 완벽하게 준비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그날 농협에서 내 뒤에 앉아있던 검은 정장 남자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원이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할머니는 법적으로 앞뒤가 막힌 상태가 됩니다. 그 말에 제가 참았던 눈물이 버튼을 누른 듯 터졌습니다. 저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키고 싶었어요. 제 어머니처럼 당해선 안 되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붙들고 마치 쓰러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감정에만 묻혀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는 정면으로 반격해야 합니다. 그 말은 순간 제 몸을 세웠습니다. 반격? 아, 네. 지금 증거만으로는 유진 씨를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만 보면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갈 수 있는 정황 증언을 그쪽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노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형사는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그리고 작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입니다. 할머니가 보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제가 쓴다고요? 아, 네. 유진 씨는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겁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마지막 단계를 진행해야 하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단계.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에게 전화해 집으로 와 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근처에서 대기하며 모든 과정을 감시할 겁니다. 지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약물을 투여하려는 순간 형사님들이 바로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겁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되는 거네요. 형사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만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그들을 잡아야 한다니. 하지만 머릿속에 아들 준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게 잘해주던 이웃들, 지은 씨의 어머니, 이 조직에게 사라져간 모든 피해자들, 내가 멈추면 다음 희생자는 또 생긴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할게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지은 씨의 안내로 저는 며느리 유진의 동선을 따라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매주 수요일 가는 카페, 제가 모르는 새로운 장소, 우리는 가게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멀리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커피를 천천히 휘저었고 잠시 후 어제 농협에서 본 검은 양복 남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또 멎을 뻔했습니다. 둘은 앉자마자 넌지시 손을 잡았습니다. 저게 뭐야? 옥자야, 저게. 옥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저 둘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지은 씨는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잠시 뒤 그들의 대화가 녹음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번 건 위험해. 할머니가 도망쳤어. 걱정 마. 난 다 준비해놨어. 오늘만 끝내면 우린 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럼 보험금 8억이랑 재산 15억. 총 23억 맞지? 응. 조직이랑 반반 나눠도 우리가 10억 넘게 가져.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 입에서 내 재산과 내 목숨값이 가격표처럼 불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님께 전부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우리는 유진과 그 남자가 들어간 모텔 근처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 조직의 실행 담당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 네, 유진 씨도 저 남자도 그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제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조직 진짜 위험해요.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할머니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내게 했던 말들. 엄마 치매 온 것 같다. 유진이 말 좀 들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면 나 힘들어. 그 말들이 흉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미소.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죠. 어머니, 통장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녹용 드세요. 그 모든 친절이 나를 죽이기 위한 첫 단계였다는 사실. 눈을 감으면 내 재산을 계산하던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 23억이야. 이번만 끝내면 태국 가자. 분노와 서러움이 뒤엉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가지가 제 안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끝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저는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 날이구나. 그 생각이 손끝까지 떨리게 했습니다. 지은 씨와 옥자가 아침부터 와 있었고 강민호 형사도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화하세요. 강민호 형사가 초소형 카메라 내장 안경을 제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보는 화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지기 전에 우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지은 씨도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 뒤 유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무슨 일인지 정말 걱정했어요. 그 목소리, 어제도 오늘도 죽일 사람을 앞에 두고 가짜로 만든 그 목소리. 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아 집에 있어.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반대편에서 유진의 숨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환희도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가지 말고 계세요. 전화를 끊자 강민호 형사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모두 위치로.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계시면 됩니다. 약을 타는 순간 우리는 들어간다. 지은 씨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입술에만 대면 됩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집안은 며칠 전 나왔을 때 그대로였고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평범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공기는 서늘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유진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연기처럼 부드러운 표정.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독을 이제는 저도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힘드셨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고 싶었지만 연기를 해야 했기에 애써 참았습니다. 좀 피곤해서. 어머니, 제가 녹용 타 드릴게요. 어제 못 드셨죠? 그 말, 그 문장,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저에게 독을 조금씩 먹이던 그 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유진이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의 목소리가 안경 속 스피커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약 꺼냈어요. 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이는 화면에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흰색 약병을 꺼내 녹용 주전자 안에 살짝 털어넣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조금만 더 넣나요? 유진은 흰 가루를 2번, 3번 흔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숟가락으로 천천히 섞었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부엌과 거실 사이에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은 씨가 속삭였습니다.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잠시 후 유진이 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따끈할 때 드셔야죠. 컵을 건네는 그 손끝.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부드럽고 다정한 움직임.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날 죽이는 독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컵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한약 냄새.
그리고 미묘하게 다른 향. 이게 내 목숨을 노린 약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드세요. 그 눈빛, 그 미소, 그 속에 담긴 잔혹함까지 이제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말없이 컵을 기울여 입술에 살짝 대려는 순간 쾅! 현관문이 발로 차이듯 강렬하게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 유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호 형사가 순식간에 뛰어와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유진, 살인미수, 보험사기, 사문서 위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혼자 약 드신 거예요. 저는 형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기엔 유진이 약을 타는 장면, 약병을 꺼내는 장면, 그 남자와 나눈 대화 녹음, 거짓 친절을 베풀던 모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야? 유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다 봤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처음으로 제 입에서 그렇게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2명이 현관 밖에서 또 한 남자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농협에서 본 검은 양복 남자. 이자도 함께 체포합니다. 공범입니다. 남자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난 아니야. 이 여자가 시킨 거야. 다 인연이 한 거라고. 그 말에 유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아니라고 해. 우리 약속했잖아. 이 둘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며 차가운 감정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날 오후 경찰과 형사들이 제 집 근처에서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보험, 의료, 금융 범죄 조직 일당 적발, 총책 김태준 검거, 임박. 그러나 며칠 뒤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스, 김태준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된 겁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오해일 뿐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맙시다. 조용히 살죠? 그는 자신의 양복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아드님 회사 생활,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문틈 너머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한테 이기기 힘들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낀 감정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 지은 씨, 옥자, 정신병원에 있는 지은 씨 오빠, 그리고 내 아들 준석. 그래, 이대로 못 끝내. 단단한 결심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세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은 씨, 옥자, 강민호 형사. 보스를 내가 무너뜨릴게요. 형사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식이 나랑 거래하자고 했어요. 그 틈을 노릴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경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실시간 생중계. 누구도 증거를 지울 수 없도록 전국에 동시에 공개하는 방식. 그날 저녁 저는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포기할게요. 면담하고 싶어요. 보스는 바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7시 내 사무실. 혼자 오세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녁 7시. 저는 안경 카메라를 쓰고 보스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팀은 근처 건물에서 실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그 화면은 동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송출되었습니다. 보스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가져왔습니까? 저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보스는 여유롭게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평범하게 사세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노렸어요? 보스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돈 많은 늙은 사람들은 항상 외롭고 항상 멍청하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죽이기라도 하면 보스는 팔짱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린 돈 벌고 그쪽은 인생 끝나고. 바로 그 순간 쾅! 문이 열리고 특공대가 뛰어들었습니다. 김태준, 살인교사, 조직범죄,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보스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강민호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당신 말한 모든 내용, 실시간 300만 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보스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마침내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은 씨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끝났네. 한 달 뒤, 저는 다시 떡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대단하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야. 당신 아니었으면 다른 피해자도 생겼을 거야. 그리고 지은 씨는 농협에 복직했고 강민호 형사는 승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들 준석이가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엄마 말을 안 믿었던 거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고통이 미세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농협에서 받은 쪽지로부터 시작된 사건의 진실. 정순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한다발이었습니다.